확실하게 기업 가치가 좋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그 종목들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생존 주식 홍의진입니다. 우리도 오늘 또 뭔가 이제 시장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요즘 시장이 좋은 듯 나쁜 듯 안 좋은 쪽, 나쁜 흐름이 좀 더 저는 심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코스피는 2,500에 안착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급락을 2% 넘게 했어요. 그러면서 종목들 업종별로 봤을 때 하한가 종목들도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건 항상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좋은 종목,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종목을 내가 싸게 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고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막상 빠지게 되면 가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면 내용을 좀 모르시거나 해서 우리가 조금 주저하게 되는, 아니면 기회를 놓치는 상황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요 내용으로 시장은 아직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시장이 좋아졌을 때 확실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죠? 설 연휴인데 설 연휴 전에는 시장이 굉장히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상.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방송에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죠. 시장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는 그거를 감안하고 전략을 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부진한 상황,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부터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물론 이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에 앞서서 시장의 위치나 어떤 상황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잠깐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사실상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도 신고가고요. S&P 500 증시도, 지수도 신고가의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 신고가의 위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에 반등을 하긴 하지만 큰 그림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좀처럼 지금 보시면 61선에 안착하기가 힘든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좀 중요한 두 축입니다. 중국과 미국인데, 미국은 좋은 반면에 중국은 나쁜 모습.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좋고, 그 다음에 일본 니케이 증시도 신고가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선진 지수는 대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긴 하지만, 그래도 선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 같은 이머징 증시도 뒤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즘의 흐름이 다소 좀 답답하시긴 할 거지만,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 발굴이나 전략 구사하는 데 있어서는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도 최근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1월 달에 지금 잠깐 올라갔다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조금 뭐 그렇게 센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센 건 아닌데, 지수가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는 이런 위치 자체가 우리가 어떤 종목, 우량주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추후에 상당히 좀 좋은 뉴스가 있는 종목이 있으면 공략 대상을 찾아놔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무조건 지금 시점에서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 사는 게 무조건 좋으냐? 물론 그 부분들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확실하게 기업 가치가 좋고 앞으로의 어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오늘 그 종목들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한번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전자금융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로봇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 많이 좀 스며들고 있죠.
근데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스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나이스그룹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신용평가사도 나이스그룹에 있고 상당히 지금 어떤 지배력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어떤 이제 중견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가 이 홈페이지 간단하게 제가 체크를 조금 해드려 볼 텐데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나이스 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무인화 솔루션에 여러분들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무인화. 무인화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로봇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로봇이라는 건 사람이 할 일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가 보통 로봇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뭐 키오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무인화돼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조금 동사의 지금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무인화 솔루션 사업이라든지 모빌리티 사업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이제 주차 사업도 우리가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차장 말씀드린 대로 무인화 주차장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뭐 스마트 시티가 확산됐을 때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어떤 캐시카우가 조금씩 다른 쪽에 이제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무인 주차장 사업, 그 다음에 지금 전기차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전기차 침투율은 높아지고 있고, 그럼 그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 사업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또 이제 부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키오스크 쪽 있죠. 키오스크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우리가 어디 뭐 마트 가거나 아니면은 뭐 카페를 가거나 어떤 가게를 갔을 때는 직접 사람이 주문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음료가 주문이 돼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그런 최대 수혜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적 분석을 간단하게 조금 하면, 사실상 이제 최근에는 시장이 우리가 이제 고 PBR보다는 저 PBR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지만, 다시 PBR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PBR이 1, 2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 포워드 PR이 14배 수준이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면 현재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도에 2,200억이었던 매출액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 2023년까지는 3,600억까지 급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상황.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3,900억까지 지금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현재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뭐냐? 결국에는 산업이 성장한다는 얘기고, 앞으로 이런 산업 성장이 계속되면 이익 증가에도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전자금융은 기본적인 분석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가총액도 2,20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차트 간단하게 조금 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것보다 월봉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월봉 지금 보시면 어때요? 주가가 현재 횡보를 5에서 6년 정도,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어떤 고점에서 빠지는 가격 조정까지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2018년도가 고점 찍고 내려온 자리거든요. 근데 올해는 2024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적어도 얼마? 5에서 6년 정도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일어났다.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매출액은 뭐 한다? 증가되고 있다. 그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종목이 이 박스권이 뚫리게 됐을 때는 저는 레벨업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어떤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와도 키오스크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키오스크 로봇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 사업,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도 다시 확산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많이 못 오른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가 우리가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우리가 지금 동인기현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사실 신규 상장주고 11월에 상장을 했죠. 근데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데 우리가 이제 동인기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거에 포커싱을 좀 맞추셔야 될 것 같냐면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굉장히 좀 단단하죠. 하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뭐 유럽이나 뭐 영국이나 아니면 뭐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금리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 인하 시기에 따른 어떤 부분들은 있지만 확실한 거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요. 우리가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물론 경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브랜드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동인기현 같은 경우가 그런 어떤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어느 정도 좀 개선됐을 때도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좀 말씀드릴 텐데 요거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실게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동인기현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우리가 이제 뭐 코토팍시라고 하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컬어웨이라든지 아니면 블랙 다이아몬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아크테릭스라든지 몽베리라든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실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특히나 아크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 상품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점유율을 확장시키고 있는 인기 있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브랜드의 OEM과 ODM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미 매출 비중이 당연히 80%가 넘어가고요. 수출 비중은 10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수출이 지금 주력인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떤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경기가 조금 안정됐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니면 지금부터도 여러분들 뭐가 될 수 있느냐면 주가가 미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요거 한번 우리가 기술적으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동인기현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3만 원인 주식인데 상장하고 반짝 올랐다가 주가가 최근에 12월 달엔 어때요?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어느 정도 매물 부담, 그 다음에 시장에 따른 어떤 불안감은 결국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보호예수에 대한 어떤 물량 부담들이 분명히 있었을 테지만 지금 어떤 의류주나 이런 지금 아웃도어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심리도 분명히 부각됐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가 3만 원 상태에서 2만 원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1월 달에는 주가가 바닥에서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죠. 탄력이 붙고 있고 오히려 이 지금 11월 21일 날 그러니까 상장한 당일 날 고점 자리를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점이랑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점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넘어가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새로운 어떤 룸이 시작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추이를 간단하게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보세요. 2020년도에 매출액이 1,150억,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2,500억, 불과 2년 만에 100% 이상 매출액이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460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올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시점에서 1,829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460억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총이 1,800억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저평가입니다. 물론 실적이 무조건 예상 수치만큼 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동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아까도 보셨겠지만 고객사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지만 그 고객사가 굉장히 지금 브랜드로서는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주가가 미리 움직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 자체가 좀 크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저는 지금 동행기현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오히려 21선 구간까지 조정을 좀 받게 되면 확실하게 더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동행기현 신규 상장주인데 매물 부담은 상당히 좀 털어냈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지금 비싸지 않은 위치에서 최근에 조금 탄력적인 모습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오히려 그 탄력이 저는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이제 더 좋은 수익을 우리한테 얻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했을 때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우리가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위치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도 코스닥은 하락 전환됐네요.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의 관심이 여러분들 필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작년에 뭐 11월 달, 12월 달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매매했던 것들에서 뭐 50%, 뭐 70% 아니면 30% 이런 어떤 급등주들이 좀 다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도 상당히 그래도 유망한 종목들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분석 노력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좀 좋은 어떤 구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들 좀 기운 내시고 여러분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생존 단타 매일 아침에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아침 8시에서 10시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실시간 방송으로 라이브로 좀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실전 투자에 대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주식 홍의진이었습니다.